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산시장에 이보다 큰 악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4.1%보다 크게 상승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였던 4.4%를 가볍게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에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4월 금통위 이후에 한국은행 총재 대행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때 대행을 맡은 분이 주상영 위원이었는데 올해 물가 4%에 근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물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해요. 그 전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서 올해 물가 전망을 3%로 잡았었는데 그거보다 1%포인트 더 높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주상영 위원 굉장히 비도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재 공석 상황에서 만장일치 금리 인상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IMF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을 4%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것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아니,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거예요. 물가를 전망할 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환율을 보라고 말씀드렸고 유가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전 기준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날 때는 물가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솔직히 이 국제 유가도요. 중국 봉쇄로 간신히 상승이 억제된 거였어요. 중국이 그렇게 무식하게 방역 안 했으면 국제 유가 더 튀어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환율과 유가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의 물가 불안이 전혀 안정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원자재 불안만이 아주 일단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이 원자재 가격 불안 계속해서 이어지겠구나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은행에서도 어제 물가가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4월 물가 통계 세부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업제품 부분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7.8%, 그리고 서비스 요금은 3.2%인데 그 중에서 외식이 무려 6.6% 급등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점심 먹기 두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보면은 공업제품과 서비스에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더라. 저희가 원자재 가격 인상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공업제품 그리고 서비스 요금 인상 순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파급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효과 이미 이것은 2021년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해서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추가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은 앞으로 1년간 반영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물가 안정이라는 이야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물가 불안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역시도 3.1%로 전월 2.9%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현재 물가 불안이 단순히 원유값 인상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라 전체적인 수요 압력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구나. 그래서 솔직히 경제는 나쁘지는 않잖아요. 좋은 상황인데 공급지 인상 요인과 수요적 인상 요인이 같이 맞물리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네. 그러면은 유가 낮아진다 그래도 이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났기 때문에 바로 물가가 안정된다고 보기 어렵네. 그럼 결국에는 무엇인가 통화 당국에서 움직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도 치솟았어요. 3.1%까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 추이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가수요를 불어서 소유처 인플레 압력을 더욱 가속시킨다는 부분, 결국에는 통화 당국의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회수해야 될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은 사실상 확정으로 보여집니다. 5월 26일 날 올해 네 번째 금통위가 있고 여기서 금리를 1.5%에서 1.75%로 올려줄 것 같아요. 자, 1.75% 부동산 시장에 수요와 공급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리 수준이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매도자들도 이제는 돈을 어딘가 보관할 때가 있구나, 집 팔아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현금 보유 자체를 끌었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서 어디다 써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예금 금리는 공급과 연관이 돼 있고 대출 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1.75%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상승하게 되면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럼 5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4차례의 금통위가 남았는데 여기서 최대 3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3차례만 올려도 기준금리가 2.5% 2014년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미 한국 국채금리는요, 이를 상당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4%가 됐고요. 30년물은 3.28%까지 올라갔어요. 자, 30년 동안 매년 이자를 3.28%까지 받을 수 있는 무위험 국채 상품이 있다. 사실래요? 사람들 엄청나게 살 겁니다. 이거 사는 법을 몰라서 그렇지 이런 방법이 보편화가 된다면 자금이 얼마나 많이 쏠리겠습니까? 자, 이미 국채 금리가요, 기준금리 2.25% 이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미국도 지금 국채 수익률 3% 넘었거든요. 얘네들 아마 3% 후반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10년물 금리 3% 후반에서 4%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물 금리가 3% 후반이 되면 매수 전략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쇼킹 부동산은 2011년과 유사한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큰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물가 불안이 야기가 됐다는 거죠. 왜? 이때도 똑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엔 통화당국에서 긴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기준금리 2%에서 3.25%까지 올라가면서 2012년부터 2013년의 대세 부동산 하락기의 주요 원인이 됐죠. 하지만 물가 불안이 이런 2011년을 넘어서 2008년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2008년에 물가가 4.8%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 20년 가까이 없었던 가장 높은 수준의 물가에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기에는 금리를 어디까지 올렸나요? 5% 수준까지 올렸어요. 지금 얼마죠? 1.5%죠.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자, 왜 물가가 높으면 문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요? 중립금리만 올리면 될까요? 물가 상승률 수준만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이 4%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물가 상승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금리 2.5%로 이 4% 수준의 물가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미 학계에서는 자, 올해 4%대의 물가와 2.5%대의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중립 실질금리가 최소한 4% 후반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도 학계에서 비슷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금리 10배 올려도 부족하다는 부분이죠. 자, 베리 아이컨 그린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 이상 올려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가 불안은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 근원 PCE 지수가 5.2%니까 이거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려야 물가를 잡을 정도의 유동성 회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최대 2.5%를 본다 하더라도 내년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년의 기준금리는 3%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기준금리 3%는요, 대한민국 부동산 대놓고 망하라고 금리 올리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미국 선물시장에서 예상하는 내년 7월 기준금리가 3.75%예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최대 0.75% 이제 초과해서 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한국에서 좋든 싫든 3%는 맞춰야 돼요. 자, 기준금리 3% 시대 과연 부동산이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텨요. 2008년 물가 불안 사태는 어떻게 끝이 났나요? 2008년 금융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끝은 언제나 금융위기였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역대급 충격에 대비할 때예요. 자, 물론 이런 긴축이라는 거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취약한 구조, 공식적인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대출과 전세 보증까지 포함한 수문비까지 포함하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하기의 트리거는 결국에는 전셋값이 될 것이고 이 전셋값이 흔들 상황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무주택자한테. 그래서 지금 예상 가능한 범위는 2024년 상반기까지 강한 약세 압력을 받을 거라는 부분이죠. 자, 이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하셔야죠. 현금 많이 쌓아두시고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과 제도를 아는 것은 기본인데 이 서적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